안녕하세요. 신경계 물리치료 국가시험 관련 특강을 맡게 된 강사 맥스입니다. 오늘은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말초신경 질환. 말초신경 질환은 말초신경병증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뉴로패시라고도 합니다. 마리집과 축삭에서 병변이 대개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크게 마리집 탈락성 신경병증과 축삭변성 신경병증으로 구분하고 예방이나 손상에 따른 합병증이나 기능장애를 최소화하고 최대한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 물리치료 접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말초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엑손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런 축삭이 있고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마리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슈반세포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소세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포체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세포체 안에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런 가지돌기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축삭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집이라든가 슈반세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보면 축삭 같은 경우는 신경 흥분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편심성, 한쪽으로만 가는 편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시돌기는 신경분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동심성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마리집은 전기적 전열체로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랑비에르 결절 같은 것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말초신경의 손상을 몇몇 학자들이 구분했는데 처음에 세더네 분류 같은 경우는 신경 차단과 축삭 절단 그리고 신경 절단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신경 차단 같은 경우는 신경 타박상이나 압박, 견인 등에 의해 축삭의 차단 없이 발생한 일시적인 신경의 전도 장애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있으면 살짝 눌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축삭 절단 같은 경우는 슈반세포 신경 속막 결합 조직 손상 없이 신경세포의 축삭이 차단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축삭질과 마리집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신경절단 같은 경우는 신경섬유와 섬유를 싸고 있는 모든 막이 단절된 손상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썬더랜드의 분류를 보면 1도 손상, 2도 손상, 그리고 3도, 그리고 4도, 5도까지 이렇게 약간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도 손상 같은 경우는 세던의 신경 차단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도에서 3도는 축삭절단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5도는 신경절단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타입 2 같은 경우 2도 손상 같은 경우는 주위 마리집과 신경막은 이상이 없고 축삭만 손상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도 손상 같은 경우는 축삭과 신경막이 손상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4도 손상 같은 경우는 축삭과 신경속막, 신경다발이 손상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경손상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와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존적 치료 같은 경우는 신경손상 정도가 비교적 약하여 자연회복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신경의 불완전한 절단, 압박에 의한 생리적 차단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는데 손상된 신경과 생체 기능의 회복 정도를 평가하고 관찰을 잘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거나 근위축 예방, 변형을 방지하는 것들
그리고 전기자극 치료, 온열 치료, 보조기를 이용한 치료들이 시행되고요. 전기자극 치료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근위축 같은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변형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온열 치료 같은 경우는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보조기는 운동이 자유로운 역동적인 보조기들을 조금 많이 사용해요. 수술적 치료는 신경이 완전 절단 또는 손상이 심하여 자연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신경 봉합술을 진행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몇 신경 손상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거가 에르브 마비라고 하는 마비예요. 일반적으로 에르브 마비 같은 경우는 분만하는데 가장 많이 발생되는 형태의 마비입니다. 그래서 위팔 신경얼기의 위 신경뿌리가 C5 혹은 C6의 단독 또는 공동 손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변형된 자세는 웨이터가 팁을 달라고 하는, 이렇게 웨이터가 뒷손으로 이렇게 팁을 달라고 하는 뒷모습입니다. 팁을 달라고 하는 자세를 생각하시면 돼요. 웨이터 팁 자세라고 하고, 변형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냐면 어깨관절은 편 모음됩니다. 그리고 팔굽관절은 편되고, 아래팔은 엎침, 손목관절은 굽힘, 손가락 관절은 일반적으로 침범되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웨이터가 이렇게 뒷모습으로 팁을 달라고 하는 자세가 형성되게 돼요. 운동치료는 마비 상태 지속 시 수동 운동을 하여서 구축이나 변형을 방지하고 ROM을 확보하고 근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근력이 회복됨에 따라 근제교육 운동을 실시하고, 아까 웨이터 팁 자세와 반대로 어깨관절 벌림, 가쪽 돌림, 팔굽관절의 굽힘 기능 증진을 위한 집중 관리를 해요. 운동의 순서는 수동운동, 능동보조운동, 능동운동, 저항운동 순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지지하는 거는 주로 에어플레인 스플린트라고 해서 비행기 부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벌림 자세 유지를 하도록 많이 실시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보조기인데, 아까 말한 웨이터 팁 자세에 반대되는 자세로 보조기를 사용하여서 고정합니다. 그래서 어깨관절 벌림, 가쪽 돌림, 팔굽관절 굽힘, 아래팔 뒷침, 손목관절 편 자세로 어깨관절 높이에서 약간 비행기 날개 같은 모양으로 고정을 해요. 그리고 전기자극 같은 경우는 손상 신경 자극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이제 크롬프케 마비라고 해서 C8과 T1의 신경뿌리의 단독 또는 공동 손상을 의미하고요. 위팔 신경얼기 아래 신경뿌리의 손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엄지와 손가락의 굽힘 운동, 손가락의 벌림 모음 운동, 엄지와 맞섬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엄지의 벌림과 모음 운동을 실시하고, 손목관절은 굽힘 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어퍼너스 스플린트라고 해서 맞섬 부목과 너클 밴드 부목이 혼합된 보조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손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그래서 지지 자세는 손허리 손가락 관절은 굽힘, 손가락 관절은 펴, 엄지는 벌림과 모음 중간 상태에서 맞섬과 굽힘, 그리고 손목 관절은 약간 굽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기자극 및 재교육을 통해서 엄지 맞섬근의 재교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긴 가슴신경의 마비입니다. 이거는 C5부터 C6, C7의 신경뿌리가 손상당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우리 앞톱니근을 지배하는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어깨로 지거나 수술을 잘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신경 손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손상 초기부터 운동을 실시하여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톱니근의 강화 운동, 어깨뼈 안정근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어깨뼈 관절 운동 시 2차적인 어깨 부딪힘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빗장뼈와 어깨뼈의 관절 가동 기법을 이용해서 관절 가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지는 어깨뼈 하각 후방 돌출 고정을 위해 어깨뼈 고정 보조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겨드랑 신경마비예요. 그래서 C5나 C6의 신경뿌리가 손상당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어깨관절 탈구나 위팔뼈 골절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겨드랑이를 이용한 목발, 이런 목발을 사용했을 때 신경이 눌려서 발생되기도 하고, 어깨관절의 갑작스러운 과다표면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사격 후유증으로도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운동치료는 어깨관절 운동은 모든 평면, 수동, 능동, 저항 운동 순으로 실시하고, 빗장뼈와 어깨뼈의 관절 가동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깨관절 운동 시 어깨 부딪힘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위적 근수축이 일어나면 어깨 세모근과 작은 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해요. 초기 단계에서는 어깨끈 슬링을 사용하고,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근육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치료, 그리고 온스포나 냉치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노신경마비예요. 위팔뼈의 몸통이나 관절융계 골절 시 생긴 날카로운 골절편이나 2차적 연부조직 손상 또는 애벌뼈에 의한 손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목발이나 지혈대 등의 압박에 의한 일시적 손상으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목이 축 처지는 리스트 드롭 상태가 많이 생깁니다. 또한 책상에서 엎드려 잘 때 조금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혼밤 마비라고 해서 허니문 팔씨라고도 합니다. 연인에게 이런 팔베개 같은 것을 해줄 때 발생되기도 해서, 일반적인 운동치료는 통증 감소를 위한 치료에 주력을 하고, 각 관절의 ROM 운동과 남은 근력을 이용하여 등적성, 능동보조, 능동 저항 운동 순으로 점진적으로 운동을 실시하고요. 손목 관절에서의 굽힘 방지를 위해 관절 운동에 중점을 둡니다. 그리고 수동 운동으로 손목 관절과 손가락의 완전편 운동, 엄지편 운동을 실시하고, 후반부에는 손목 관절의 신장 운동이나 기구를 이용한 운동 방법을 처방해요. 그리고 신경이 조금 회복이 빠르도록 신경 가동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콕업 스플린트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20도 정도 이렇게 도지 플렉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콕업 스플린트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지 자세는 손목 관절 같은 경우는 완전 펴, 손허리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는 과다펴이 아닌 상태의 적당한 펴 위치, 그리고 손가락은 자유롭게 하고요. 그리고 엄지는 벌림 및 펴의 중간 위치에 오도록 이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 치료나 다른 보존적인 치료들을 실시해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성을 유지하고, 탈신경 위축을 방지하고, 무용성 위축을 방지하고 초기 근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전기 치료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정중신경마비예요. 정중신경마비는 위팔뼈 위관절융기 골절 후 동반되는 2차적인 합병증으로 많이 발생되고, 총상이나 관통자상, 외상으로 인한 손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콜레스 골절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목 증후군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치료 같은 경우는 근육의 회복 상태에 따라서 등척성, 능동보조, 능동, 저항운동 순으로 진행을 하고 운동은 손가락, 손목, 팔굽관절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목골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한 손목관절 굽힘과 펴은 피하도록 하고 원업침 증후군이 있을 경우는 팔굽관절 펴 상태에서 과도한 아래팔 뒤집음은 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 운동은 수의적 근활동이 가능하면 바로 시작하고요. 강조하는 동작은 아래팔 엎침, 노쪽 손목 굽힘, 손가락 굽힘, 엄지 맞선 및 벌림이 강조 동작이에요. 그리고 신경가동수를 적용해서 정중신경의 가동성을 증진시킵니다. 주로 적용하는 운동은 고무공을 쥐거나 잡는 동작, 그리고 여러가지 크기의 공을 짚는 운동, 주먹 쥐고 펴기 운동, 그리고 메이킹호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지와 엄지로 동그라미를 만드는 운동, 그리고 손가락의 피아노 연주 운동 등을 사용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지지하는 자세 같은 경우는 아래팔은 엎침하고 손목 관절은 약간 굽힘하고요. 손가락도 약간 굽힘하고 엄지도 맞선과 벌림을 하는 약간 요런 상태의 모양이 되도록 지지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지지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이런 맞선 부목을 착용해서 이 에이프 핸드라고 하는 원숭이 손에 대한 부목을 적용하기도 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지 자세는 아래팔 엎침, 손목 관절은 약간 굽힘, 손가락 약간 굽힘, 엄지 맞선과 벌림 실시하고 전기 치료는 근육의 수축성 유지, 달신경 위축, 모율성 위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경의 마비예요. 그래서 팔굽관절 혹은 손목관절 부의 열창이라든가 팔굽관절 탈구, 위팔뼈 또는 위팔뼈 안쪽 관절 융기의 골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손목관절, 팔굽관절의 운동성 회복 목적으로 ROM 운동 및 등척성, 능동보조, 능동, 저항운동 순으로 진행 적용하고 수의적 근활동이 있으면 근력 증강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신경가동수를 적용하여 자신경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요. 신경가동술은 신경 손상에 의해서 거의 다 시행하게 됩니다. 자신경마비 시 기능적으로 강화해야 할 운동은 좌쪽 손목 굽힘, 손가락 벌림 및 모음,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의 굽힘을 강화해야 하고 종이집기 운동, 노신사 운동, 집게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운동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노신사 운동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이런 식으로 잡고 집게손가락이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붙도록 해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다리말초신경의 병변 중재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허리형치 신경뿌리 병변은 일반적으로 척추골절이라든가 척추원반 탈출, 퇴행성 관절 질환이라든가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주위와 다리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 척추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고 정형도수 치료라든지 머슬 에너지 테크닉이라고 하는 근에너지 기법을 통한 자세 교정을 하고 환자 교육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통증 치료는 급성기에는 한랭 치료라든가 배드레스팅, 침상 안정을 시키고 열 치료는 적외선, 초음파, 단파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기 치료와 골반 견인을 통증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를 해요. 그 다음은 넙다리 신경 병변입니다. 넙다리뼈 상부가 골절되거나 선천성 엉덩관절 탈구 혹은 관통에 의한 상해, 복막 후 혈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손상 시 관절 가동 운동을 실시하는데 특히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에 집중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등척성부터 점진적 저항 운동 그리고 끝범위 편 강화 운동을 많이 사용하고 고정형 자전거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엉덩관절 굽힘근과 무릎관절 편근에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유연성 증가를 위해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해야 하고 신경가동수를 적용하여 넙다리 신경의 유연성을 증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운동으로는 엉덩관절 굽힘, 무릎관절 편, 엉덩관절 가쪽 돌림을 많이 하고요. 통증 치료는 통증 감소를 위해 온열, 한랭 치료, 마사지, 전기 치료를 하고 변성 지연 및 근수축성을 유지하도록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행 시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해서 보행하도록 합니다. 보행 시 통증이 있을 때. 다음은 사이아틱 너블 레전이라고 해서 궁둥신경의 병변이에요. 총상이라든가 전위성 골반 탈구, 넙다리뼈 골절, 엉덩관절 탈구, 그리고 골반의 종양성 질환 같은 것들에 의해서 궁둥신경의 병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ROM 운동 같은 경우는 다리 전체 관절에 실시하고 특히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에 많이 실시합니다. 신장 운동은 뒤넙다리근, 아킬레스건, 아킬레스 힘줄에 실시를 하고 수의적 근수축 활동이 일어나면 근력 강화 운동을 시작하고요. 다리 올림 같은 경우는 정맥혈의 환류를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통증 감소를 위해서 온열이나 한랭 치료, 전기 치료를 시행하고 풋드롭이 나타났을 경우에 포스테리어 앵클 스탑 보조기를 적용해요. 이렇게 발목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보행 시 통증을 호소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팡이나 목발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침상에서 발바닥의 굽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목 관절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종아리 신경의 병변이에요. 일반적으로 석고 고정에 의한 압박이라든지 부종, 종아리뼈 머리부의 골절에 의한 신경 손상, 혹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면서 앉으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운동치료 같은 경우는 구축 방지를 위한 운동치료로 무릎관절의 굽힘 편, 발목관절, 발등 및 발바닥의 굽힘, 안쪽 번짐 및 가쪽 번짐, 발가락 관절의 굽힘 및 편,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호전 상태에 따라 근력 강화 운동으로 발등 굽힘근과 가쪽 번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비 근육이나 신경에 전기 치료 자극을 하고요. 발처짐 현상 시 발목 보조기, 숏 레그 브레이스, 짧은 다리 보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완전히 절단되면 조기에 수술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뒤정강신경의 손상입니다. 오금, 오모, 포플리티얼 포사라고 하는 데와 발목 외상 및 염좌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고 정강이뼈 골절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치료 같은 경우는 근력 강화 운동을 조금 많이 하는데 발바닥 굽힘근과 안쪽 번짐근, 발가락 굽힘근의 능동 운동을 점진적 저항 운동 순서로 시행을 해요. 그래서 발바닥 굽힘근의 근력이 회복되면 발바닥 굽힘 동작의 자가 스트레칭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기 치료는 통증 완화나 EST를 이용해서 마비 근육의 근수축력을 회복하도록 해요. 그리고 지팡이 사용하고 숏 레그 브레이스를 90도 안테리어 스탑으로 조정하여서 착용하면 보행에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굴신경 병변의 중재예요. 얼굴신경 병변은 크게 우리 중추성 마비와 말초성 마비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마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아래쪽 그리고 뇌병변 반대쪽에서 발생하는 것을 중추성 얼굴신경 마비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같은 쪽에 이마부터 전체적으로 얼굴 측면이 마비되는 것을 말초성 신경마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초성 신경마비를 벨스 팔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중재 방법들을 보면 얼굴에 재훈련을 실시게 돼요. 그래서 뭐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랫입술을 좌우로 움직이세요. 눈을 위아래로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세요. 뭐 크게 웃으세요. 이런 운동들을 실시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운동을 실시했을 때는 공동 운동 및 집단 운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정확한 동작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느린 긴장성 근육 조절을 강조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 운동 시에 아주 느리고 명확하며 비감정적 동작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의 정상화, 즉 균형의 문제예요. 편측 얼굴마비 환자의 경우 건축에서도 심각한 과긴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뭐 큰 광대근이나 작은 광대근, 위입술 올림근 등에서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양측을 모두 수축시키려 하지만 건축에서만 수축이 일어나게 되어 얼굴을 움직일 때 얼굴이 이렇게 틀어지는 불균형이 심해져요. 그래서 환측의 수축을 먼저 유도하고 연이어 건축의 수축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이용한 거울 운동과 자각 훈련을 시행하기도 해요. 직접 본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마사지를 얼굴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부드럽고 견고하며 자극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뭐 경찰법, 경타법, 윤활법, 마찰법 이런 데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치료를 이용하여서 치료하고자 하는 근육의 운동점 위에 전기 자극을 실시해서 치료하기도 해요.